남북 사회 통합을 위한 NK 채널 ON. 그래서 제가 이건 또 왜 튀어나왔나? 코리아 선전하려고 뛰어넘는 모양인데, 내가 임 장관님을 아태 평화재단 총장하고 계실 때 98년 1월에 방문해서 그 남북 지도대권 통일정책관에서 드린 적도 있는데, 그 이후에 6.15가 2년 후에 일어났어요. 뭐 우리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근데 또 그 2년 후에 오피슨 코리아 있잖아요. 월드컵. 하이 CORA를 전부 들고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내가 알기에는 이게 로마자 국호의 처음인데 KORA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연구된 게 없어. 왜 그랬냐? 나는 논문에 이런 거 썼었어요. 앞으로 남북이 통일로 가는 길에서 써야 할 국기, 국가, 국호에 대해서 썼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때 국호는 이쪽은 한국이나 대한 쓰자 그리고 북쪽은 조선 쓰니까 이거 싸면서 끝 안 나. 그래서 제3자가 내가 얘기했는데 그냥 코리아로 쓰자, KOR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보고서는 왜 KOR이야? KOR에는 미국이 득세하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 후에 된 거지. 그 전에 수백 년은 COR이었다는 것을 알고서는 연구해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뭐 여기 신동아에도 발표 역사학회에서 드디어 2008년에 이 코리아라는 걸 갖다 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뭐 역사 분야 우수 도서로 다 선정돼서 뭐 국공 도서관에 다 됐다고 그래요. 뭐 신도 났지만 또 한편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건방진 얘기지만 인문학자, 역사학자 뭐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 연구 안 하고 내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단 때문에 이런 거 할 틈이 없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남북연합방 하다가도 코리아 연합방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얘기는 또 내년에 좀 드릴 텐데, 그럼 북한으로 내가 가서 문영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장하고 합의 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너희들이 먼저 얘기하지 마라. 남쪽에서는 너희들이 먼저 주장하면 그건 죽어도 안 쓰니까 창피하지 마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 자,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한 게 뭡니까? 남녘 여러분. 개방 안 한다고 중국에 계약 개방하게 도와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내 몰아가지고선 다른 거 다 접고 이제 2010년에 28억밖에 안 했는데 지금 10년은 100억으로 올랐죠. 여기에 지금 이 장지투, 장춘, 지린, 두만 이거 하느라고 교통만 하는데 여러분 저거 보셨어요? 오마이뉴스의 신은미의 재미동포 북한가다? 안 보셨으면 빨리 가서 오마이뉴스의 신은미하고선 쳐보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무지하게 바쁘게 돌아간대요. 그리고 압록강 대교, 황금평 위화도, 소위 일교 양도라고 우리 정세현 통일장관은 아는데 경제특구. 이거는 접경지대에서 일어나지만 이거는 지금 북쪽 속으로 들어와서 무산 철강 택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남쪽에서 뭐라 그럽니까? 자식들 민족 자원 다 팔아가지고선 중국에 속국되려고 그러는데 그래, 그럴 수 있어. 너희들이 했더라면은 남의 속국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창피하게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 그렇게 몰아넣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야 뭐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생각이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지만 혹시라도 하면은 바깥에 나가서 더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는 뭡니까? 가만히 있나요? 110억. 탕감해주고 라선 자유무역지대에 들어가 있죠. 러시아가 늘 갈고 오는 게 부동항이라고. 우라지보스토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동북 삼척은 태평양을 진출을 해야지 돈 많이 안 들고서는 미일 해양권하고 되기 때문에 이러려고 우리는 중이고. 그런 걸 생각하면 남은 북쪽도 마찬가지고 북의 영토, 경제 영토뿐 아니라 동북아의 거대한 영토를, 경제 영토를 그냥 무서운 속도로 지난 5년간 이뤄온 겁니다. 그동안에 남녘 소상인들 접경지에서 남북 교육한 사람 다 실직하고 700여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보세요.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보면은 2010년 중국에다 수출한 건 25%인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유럽을 합해도 25%가 안 돼. 지금은 완전히 미국, 내 조국, 내 지금 제2의 조국 상대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는지 아니면 미국 아니면 못 사는 줄 알고 있는지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중국은 남해 최대 수출 시장인데 남쪽은 중국 수출의 4.5%밖에 안 되니 이런 거를 제국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있는 대국이라면 정말 경제와 안보를 뒤섞여가지고 정말 얼마든지 압박할 수 있죠. 그러니 남미, 남중 사이의 그 경제 안보 관계에 대해서 남녘이 정말 새 생각을 가지고 새 판을 짜야 되더라고요. 98년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남북 지도자에 드리는 통일 정책권 있을 코리아 2000이라는 우리 그 재미동포 통일연구회를 제가 장소로고서는 그 사람들이 참 애써서 같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1997년 10월에 김주석 사망 3주기를 끝내고 김정일이 총비서로 다 추대되고 남쪽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12월에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사람들은 드디어 통일의 여명이 밝아온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이거를 작성해서 우리 임동환 선생님한테 서울에 나와서 제가 대표로 갖다 드리고 그 다음날 평양으로 가서 최승철이라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판문점을 넘어갈 때 노란절에 그쪽에서 북쪽에서 맞이한 최승철이라는 해동포연의 부국장한테 전해줬어요. 그 이후 2000년에 아까 얘기대로 2년 후에 6.15 선언이 생겼는데 농담으로는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죠. 그래서 내가 뭐 우리 때문에 된 건 물론 아니고 우리가 허련한 대로 했더라면 이제 이 정도가 이제 통일이 됐을지도 모르죠. 뭐 이제 그런 무스갯소리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다 지금 여기 말한 그 수술 가방 우리 장비에서 나온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런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인간적인 얘기들이 있는 책이고 그 다음에 2007년 9월 그러니까 노무현 그 정상하기 전에 코리아 연합국 합의를 제발 하고 와라. 선포까지는 그만두고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통일의 날이 참다운 광복의 날이라는 책에 또 원문이 다 들어있어요. 영어도 있고 뭐 하고. 그리고 작년에 문화상을 탔는데 그때 또 한마디 건방지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단 66년에 남북이 할 짓 못할 짓 다 해본 마당에 무슨 짓을 더 해야 되냐면 속말, 열망이 하고 열정이 세면 말이 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고상하게 나가지 않고. 통일 짓 말고는 뭘 더 하겠느냐 이거야. 이제 좀 분단 짓이나 분단 노릇 그만하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관장님도 얘기했지만 문 관장님이 남북의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우리 박낙천 교수님하고도 이런 문제에서 많이 디스커스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오늘은 내가 조국의 남녘에 이렇게 묵어요. 북은 미국을 자기들의 숙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숙적과 남이 한패가 돼가지고 통일의 상대인 북하고 통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북하고 미국하고 누가 우리고 누가 남입니까? 미국이 한때 남을 도왔다 하더라도 조국 미국은 어디까지나 남입니다. 북은 실컷 좋건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을 껴안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난 자꾸 남쪽처럼 우리 하는데 난 남쪽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 북에 대해 무슨 얘기를 했냐. 북에 이랬어요. 북에 대한 걸 다 내가 얘기 못하지만 일세 배격, 민족 자주를 내세우는 북이다. 앞으로도 계속 북미 평화만 추구하려고 그러겠느냐. 요거 이제 내가 좀 더 얘기했지만 그리고 늘 자랑하는 게 당정 군민이 일심동체라는 북이 다시 1960년으로 돌아가서 남에게 평화하자고는 못하겠느냐. 이렇게 물었고 더 물었어요. 좀 가슴 아프게. 중국이 돕는다는데
인민들이 아직도 허리띠를 조이고 탈북은 계속되고 있어. 가는 길 험에도 웃으며 가자고 격려한 약속 지킬 때가 지금 되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좀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다 나가면 남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에도 자극이 돼서 남북이 결국은 서로 닮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껴안아서 그 껴안는 맛을 좀 보면은 우리가 인민생활도 우리 국민 민생복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남북에다가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남녘 사람들의 얘기에 가장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확고하게 평화를 하기로 했다면은 평화 체제가 되는 건데 왜 주한 미군이 있어야겠습니까 여기? 우리 군대가 미국 군대가 미국은 왜 있냐면 국익을 위해서 있어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근데 남은 왜 미국을 갖다가 나가지 못하게 붙드냐면 북이 남침이 두려워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거 보라고. 이번에 미국이 지금 16조 달러 빚에 걸고 1조 달러씩 막 늘어가니까 야 우리 주둔비 분담금을 좀 늘려달라고 그랬어요. 동방예의주의인 남쪽에서 이번에 미국이 요구하는 걸 더 크게 받아들여서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로 고마운 점이 많았다고 그러면서 돌려보내주어서 박수 쳐서 조용히 정중하게 더 우리 때문에 비용 안 쓰셔도 된다고 해주는 것이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남쪽이 북을 칠 수 있습니까? 공격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북이 남쪽을 칠 수 있습니까? 이제 미국도 북을 제압 못해요. 그래도 위험한데 안보가 큰 문제인데 안보가 진짜 문제라면 평화체제라면 안보는 해결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런데 이 포모는 맨날 하는 게 뭡니까? 미한 연합군 합동 전쟁이었죠. 한미연합군 무슨 한미연합군입니까? 팀 스피릿 뭐 프리덤 가디언 이글 포울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미한 합동 연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북을 친 거 하면 남쪽이 그럼 승리할 것 같아요? 세계에 미국처럼 강유력한 무력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근데 돌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과거에. 베트남에 들어갔죠? 남쪽도 따라가서 들어갔죠?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 수십만 원 죽이고 땅굴 기면서 빤치바람에 그런 사람한테 손 들고 나온 게 미국이에요. 거기는 그래도 장거리 돼서 힘들었지. 그러면 펑 터지만 이라크에는 꽉 들어갔다 3개월 내내 부시가 나와서 다 이겼다고 해놓고선 지금 다 쫓겨왔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의 인권은 우리 애들 한 3,000명 죽이면 저쪽에 한 30만 죽이는 것이 우리 미국의 인권이에요. 미국은 아주 그 저개발 도상국가의 그 인권과 민주화를 지극히 생각해주는 참 인권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악지대인 아프간에 가서 있는데 이것도 말로가 뻔해요. 그래서 우리 이 3자 중에서 누구든지 실수를 앞두고 선공을 하면, 선제 공격을 하면 조국 강산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우리나라 미국은 당신들하고 태평양으로 멀리 있는데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당신들 이런 거 당할 거고 싶어요? 그래서 북에다 대고 남은 이러고 있으니 이런 문제를 말끔히 치워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제 2013년서부터 그리고 이제 핵 보유국이 하는데 이제 비핵화 문제로 미국과 앞다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들어 그러느냐 이거예요. 남쪽 보세요. 북 GDP의 80배예요. 이렇게 위대한 나라라고요. 강한 나라고 부자 나라고 1인당 소득은 40배. 군사비는 한 10배 이상을 쓰면서도 빌어먹는 북이라고 조롱하는데 그런 나라한테 적화된다고 떨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봉이죠, 봉. 이게 뭐 군산복합체의 이득을 위한 거에서 드러나요. 한일 군사협정을 갖다 은근히 표현하고
FTA를 하고 강정마을을 가지고 하고 이게 다 이런 거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 통제권 빨리 환수하고 남북이 서로 도와서 북이 도와야죠. 그래야지 이런 것도 되지. 그래서 남북이 평화를 하면은 먼저 북미 평화는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북미 평화하겠다고 그랬냐고 이번에도 남북 평화를 하자고 했는데 안 되니까 북미 평화로 간 거고 북미 평화가 해결 안 되면 남녘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론적으로 할 말이 없죠. 사실은 그런 얘기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남미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남미 관계 좋은데 뭘 그래요. 이명박 씨 아주 미국하고 잘하고 있는데. 정상화라는 건요. 이 보세요. 여러분이 남쪽에 영국하고 어떻게 합니까? 중국하고는 어떻게 하고, 불란서하고는 어떻게 하고,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그런 관계가 정상관계라 이거예요. 매달리고 끌리고 다니고 말이에요. 종속적으로 다 노는. 그래가지고 존중받지 못해. 그래도 답답해서 상원위원회도 쫓아다니고 바이든의 부통령의 정책자문 프랭크 자누치인데 가서 뭐 우린 문제에 대해서 하원 외교위원회 가서 떠들고 그다음에 국무부에 가서 여기 김상근 대표님 안 오셨네 오늘은. 이건 로버트 킹 대사예요. 오바마한테도 정책 건의서 주고 클린턴한테도 나한테 답신도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도 바뀐 건 없어요. 미국엔 국익이 없으면 정책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것도 있네. 이 사람은 데이비드 할펀이라고 민주당 아주 소위 말해서 골수 보통, 수구 보통 그런 사람이고, 이건 프랭크 자누치고, 이제 사회를 보면서 스나이더도 여기 와 있고 잔뜩 했어요. 그래서 히티드 디스카션 했어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나와서 노드 떠주니 북미 평화협정 그거 해결하는 위원회에서 나와서 했는데, 이게 아메리칸 인트레스트가 나오면은 오바마가 당선됐으니까 좋다. 좋긴 뭐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르는 거지. 그럼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다 해봤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자기네는 세계를 주도하기 때문에 한반도가 물론 제일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한반도에 미국이 관심이 있어서 적극 개입해서 남북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대로 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증거가 뭐냐면 6.15 선언할 때 남북 지도자가 나서는 거지.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번에 저희가 북하고 이거 화해 협력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정일이가 중국에 가가지고선 내가 남하고 드디어 한번 욕을 해보려는데 괜찮겠습니까? 해서 된 거냐? 육자회담이 빨리 열려야 될 텐데 남녘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육자회담이 누굽니까? 남북이 둘이고 그다음에 미일 중러 이거 아닙니까? 뭐를 해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공동성명, 2.13 합의, 13 합의 이거를 갖다가 하나도 안 지킨 게 누군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주 악당 같은 불안당 북이라고들 그러죠. 보수에서 다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94년 합의를 하고 자기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북이 합의를 갖다가 안 지킨 건 하나도 없다고 공언을 했어요. 라이스 국무장관이 부시에 We are moving the goalpost in the middle of the football game 그런다고. 미식축구인데 여기를 합의해 놓고서 거기가 아니고 이쪽 골이었어 이런다고. 이게 헤지모닉 컨트리 같은 이 미국이 하는 일입니다. 야, 너는 아주 완전히 반미주의자구나. 여러분이 그럴 거야. 근데 왜 미국에 살지? 나처럼 애국 미국 시민이 없습니다. 미국이 왜 위대한 나라인지 아세요? 내가 이런 얘기해도 여기서처럼 잡아가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 아시아 사람들 여기 우리 민족 IQ 싱가포르, 홍콩, 코케이시안보다 훨씬 높은 거 알죠? 그런 사람들 이민으로 잔뜩 끌어다가 이런 얘기도 해서 그나마 유지되고 저 노동자 같은 사람들 끌어와가지고선 쓰고서는 백인들을 허허하고서는 이 채권만 쥐고선 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고 프리덤이 있고 뭐 아메리칸 드림까지는 관두라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고 싶어 하는 것이 미국이라고. 우리도 이제 그 뮤추얼리 베네피셜한 적대국 허스타일레이션 이런 거로다가 하지 말고 뮤추얼리 베네피셜한 그런 좀 인도적인 국가가 되라고 하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이나 미국의 양심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되는 거죠. 여기서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도 조선 제1국이라는 나라에서 결국 재미동포가 과학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공학자가 없으니까 아니면 물리학자가 없어요. 한 사람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가타부타? 그럼 정부 편을 아주 들든지. 이게 분단 조국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그나마 그걸 재미동포 이승환이나 양판석 같은 캐나다 사람이 얘기를 해온 거고. 그래서 다시 여기 들어가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남녘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주변 4대국, 강대국이 우리가 통일하는 걸 원하지 않은데 왜 원하겠어요? 분리해놓고서는 적당히 해먹으면 더 좋은데 그런데 그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만두겠다는 겁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말을 갖다 하는 지성인인지 무슨 보수 수군지 모르지만 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방 선언만 하면은 방해 못해요. 왜 미국이 이 남한이 얼마나 강한 나라냐면 오바마가 If I become the president of U.S., I will do the direct and tough talk with North Korea. 아주 뭐 담대하게 미국이 북한하고서 얘기하겠다는데 이번에 재선됐지만 4년 동안 한가 하나도 없어. 왜 못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위대한 지도자께서 미국에 잘 퍼줘서 미국이 그 맛에 하나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당신들이라고요. 이게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이게 오바마 퍼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강국 남과 핵미사일 북이 지금은 우리가 강제 합병되던 100년 전의 조국이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해나갈 수 있을 때가 왔어요. 그래서 남북만에 이런 대화를 하고 진정진솔하게 하고 상대방부터 좀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뤄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국제관계 잘못해서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남북관계 잘못해서 그런지. 그리고 국제관계라면 남 얘기 해본 게 뭐 있습니까? 미국하고선 한 거예요. 무슨 어디 다른 나라하고 분단을 해서 오려고 뭐 노력해본 게 한 건이라도 있어요? 미국 대통령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가운데도 말이에요. 실리적으로 남한은 게 얼마나 부유국이 됐습니까? 10대 경제대국. 북은 굶어 죽으면서도 자주 하나만은 지켜온 나라. 이 둘이 합하면은 우리 역사를 보면은 우리 선조들의 역사는 가난, 억압, 불평등, 하죠. 반상계의 부분이 뭐 4대. 이게 짓눌려온 게 우리 역사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선조들이 그렇게 염원한 것이 어떻게 등 따숩고 따뜻한 밥 좀 먹고 굶지 않고 좀 자유스럽고 양반 쌍놈 되지 않고 자주국이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거 이번에 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있고 남북 기본 합의도 있고 6.15 선언도 있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2007년에 14선언인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정전체제를 항구한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말하자면 평화체제 하기로 했다고요. 남북연합방 같은 거 말이에요. 그렇게만 되면은 우리 조국은 정말 대양과 해륙의 우뚝 설 자주강국이 되는 겁니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동포사회 미국에는 이런 거 가지고 하도 떠들었어요. 뭐 보세요. 다 가시죠. 내가 말 안 해도. 이런 단편적인 거는 여기에 다 있어요. 제가 쓰는 그 6.15 웨스트 오그레는데
근데 이것만 떠들다 보니까 통일할 생각은 하나도 없고, 이게 잘못이라는 거 필요 없긴 하죠. 그거 하느라다가 몇 년을 보냈어. 그래서 이번에 작심한 게 이제 그 얘기 그만하고, 그리고 저 진보 인사들 저 칼럼 쓰는 거 보면 맨날 김정은이가 리서치를 갖다 대동하고 나왔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석하고 예측,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따위 소리만 하니까 이놈의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되는 평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자고요. 좀 리뷰해보면 이런 거라고요. 1954년 7월 27일 날 저희가 됐어요. 정전협정을 했는데 그 조인한 게 이제 유엔군, 조선인민군, 중국지원군이고 남은 참여를 안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외국 군대를 철수하고 3개월 안에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한 그 정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남쪽에서 2개월 뒤에 딱 한미 방위 조약을 하면서 미군 무기한 주둔을 규정해버리고 말았어. 말하자면 이거에 그냥 아주 블라탄트 저기죠. 무시하고서는 그냥 위반한 거죠. 그러고 나서 서로 남북 그 전쟁 피해 복구하려고 바빴어요. 그러다가 뭐 그전에도 좀 북이 무슨 얘기했지만 해방 15주년을 맞아서 경제도 빨리 재건하고 해서 남보다 잘 사고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서 남북 평화협정을 하자 했더니 그 뒤에도 여러 번 했는데 남이나 미국은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러다가 14년이 지나고 나니까 남쪽이 조금 더 잘 살게 되기 시작했어. 북보다. 그러니까 좀 자신이 생겼는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불가침 협정을 하자 하니까 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면 분단은 영구화 하자는 소리인데 이게 그게 될 거냐. 우리는 통일해야 될 텐데.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 불가침 협정을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네들이 불가침 협정을 하면은 그 협정을 보장할 권한이 있느냐 이거예요.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국회에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제부터 이거 그만두고 조미평화협정하자. 북미평화협정이죠. 왜 뭐 맨날 해봐야 안 되는데 실권을 가지고는 너희하고 하자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가만히 있다가 그동안에 뭐 좀 있었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북대화부터 해라.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좀 해보겠다. 뭐 그게 그러니까 북에서는 84년에 실권자하고 놀자. 그 대신 남쪽이 불가침 협정을 갖다 10년 전에 하자고 그래서 이제 하자. 근데 대신 이거를 해줘야 된다. 미국과 평화협정. 말 좋죠. 미국과 평화협정. 무슨 뭐 주권도 없는 나라 무슨 불가침 협정 하나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걸 좀 똑바로 봐야 돼요. 아니면 내가 친북 종북주의자가 됐으면 이따가 질문 시간에 얘기해 보시라고.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정전협정 기구를 아주 무력화시켰어요. 정전협정에는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중립국 감시위원단에서 체코, 폴란드, 남쪽에는 스웨덴, 스위스 이런 거 다 내쫓았어. 북쪽 사람들. 그리고 중국이 지원군도 내보냈어. 그리고 자기 조선인민군 판무전 대표로서 주한 미군하고 지금 상대하는 것이 소위 오늘의 적이라고요. 그러면은 결국 이걸 따져보면은 북은 하자 하고 미국은 안 하고 그럼 또 이번에 왜 안 했어? 핵이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냐고 요새 애들은 그럴 거라고. 그러면 핵이나 미사일도 없던 40년 동안은 왜 안 됐냐 이거야. 또 핵 의혹만 있던 15년은 왜 안 되고 수많은 합의에도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답은 내가 보기에는 미국이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 위대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의향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이익이 되는데 못을 해요. 그 이익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이 그래도 국민에서 왜 핵개발을 해? 평화협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핵개발을 했지. 한인민국력 가면서 못하도록 핵개발을 해요. 자기네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엎치락 뒤치다가 이제 헌법에다가 핵보유를 11년에 명시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도 북핵을 폐기를 요구하니까 북에서 뭐냐. 그래, 우리도 폐기할 테니까 코리아 반도를 갖다가 비핵화하자. 근데 또 남은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야 나는 미국의 핵 우산 있잖아요. 엄브레라, 누클레어 엄브레라를 쓰고서는 북보고 선핵 폐기하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의 인민군 대장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2010년 지난 3월에 미국의 리용호라는 북외무상이 왔는데 우리도 미국과 동맹하면 핵을 폐기하겠다.
참 이거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나 저렇게 보시나 한번 음미해 보시라고. 비핵 개방이라는 이거 정말 허황한 거에 시달려서 지금 5년이 끝에 오는데 요새 대통령 주장인 게 뭐냐면 핵 얘기만 나면 죽어도 없애야 된대. 그런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그것도 뭐냐면 이제 와서는 병행해서 해야 된대. 그래. 우리는 지금 핵국가인 중국, 러시아, 미국 그리고 핵을 언제라도 만들 수 있는 일본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보고 핵까지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조국의 한편에 있는 핵무기를 우리가 연합방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기어레의 백년대계, 만년대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하시라 이거예요. 그 결정에 따라서 하면 되지 무슨 남이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강대국이 우리도 강대국입니다. 이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북에다 그랬죠. 야, 60년에 화답하지 못했던 남북평화 이번엔 강한 남이 좀 제안을 먼저 해라 말이야.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남은 미군을 얻고 맨날 전쟁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북 위협하고 있잖아요. 북이 여러분 중국하고 뭐 합동 연습하는 거 얘기 들어봤어요? 아마 러시아하고 그런 거 들어봤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협하고 있는 건 이건 남이라고. 그러니까 남쪽이 정말 평화를 선도하면 북이 화답할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도 못하면 북보고 다시 제발 좀 선도해서 해서 화답을 받아내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보통이죠. 얼마나 우리가 정말 고통을 당해왔습니까? 이산가족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희생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루하루가. 그런데 굶어 죽는 동포의 생명, 기본 생명권을 외면한 우리 남녘 주민들이 북인권에 대해서 또 미국처럼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런 거 접고 빨리 남북 주민의 진정한 인권을 위해서 남북현합방 하려는 거고 우리가 통일하려면 북미 평화가 지켜주는 게 않고 우리가 남북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게. 그리고 주변국의 도움받아서 하면 그 일시적이 될 수 있어요. 주변국이 싫다 그러면 또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통일은 자신 속이 선도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남이 될지 북이 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제 대선 주자다 이런 얘기 막 해도 좋아요. 이럴 때가 되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당위성 얘기도 오고 연합방 하면 이렇게 또 기막힌 이득이 나온다는 걸 알리고 그래서 그때 잠시나마 맛보았던 그 달콤한 기억을 되살려서 이 열매를 갖다 이번에 통째로 먹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6.15 했을 때처럼 어물쩍어물쩍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이 현 정부는 도대체 20, 30년 묵으면서 애써온 걸 갖다가 4년 동안에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데 진보는 모르는 겁니까? 한번 하면 그냥 팍 밀어가지고 그 이득이 국민들의 어깨에 내려 떨어지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게 뭐 이건 관둡시다. 이런 얘기 뭐 지금 할 때가 아니고 이거 하나 해봅시다. 코리아를 한국말로 하면 고리야. 우리나라는 고구려도 고려로 이름을 바꾸고 장수할 때 왕건의 고려도 고려인데 그 발음은 고려가 아니에요. 고려는 리가 돼요. 고리. 그래서 할 게 없어가지고 저는 고리공화국이라고 썼어요. 이것도 역사학자가 해야 서기수 교수님 어디 계신가? 거기 계시네요. 우리 서기수 교수님이 연구하신 건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셔서 확고하게 좀 발표해 주시면은 아주 이게 좋은 적입니다. 요새 그러죠. 금강산 관광과 다 좋죠. 그리고 물론 빨리 해야죠. 이거 서해안 평화 때, 개성공단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 14선언 45개 산 실행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청사진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저 미국에서 온 의사라는 놈이 헛소리만 하고 있다. 이상적인 얘기만. 맞아요.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당신들 무슨 다른 대안이 있어요? 사람은 진정한 이상을 갖다가 끝까지 밀고 나가면 현실에 부닥쳐서 그 가지들이 잘라진다 해도
그 기본만 하고 있으면 언젠간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인류 모든 대업은 원대한 이상에서 출발한 거지 현실적인 그거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대선 주자들 과감하게 제안하고 이론적으로만 떠지 말고 감성적으로 소통도 오고 그래서 국민이 공감하면은 북돋하다 볼 거라 이거예요. 그냥 이거 생각해보면 21세기 대명천지에 지금 빨갱이 타령하는 나라가 이 나라 남쪽밖에 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빨갱이가 지금 공산주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탈만 쓰고 있지 중국도. 그래서 정말 종북 논란 때문에 하고 싶은 이 좋은 말들 못하고 있는 불쌍한 대선 주자들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여러분이 탓이에요. 여러분이 여론을 형성해서 그렇게 해주면은 또 진보학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주면은 그때 아니 당장 당선은 돼야 되는데 괜히 튀는 소리죠. 뭐 김창수 여기 위원도 와 있지만 했다가 표다 떨어지면 큰일 아닙니까? 이해해요. 그런 여론을 형성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북과 남이 이런 걸 해서 문화 자주국도 있고 빨리 만나자고 제안해서 우리가 통일의 길로 그냥 간다고 만번에 선포하고 나면 누가 나서서 너 안 된다고 그러겠느냐. 이거 이런 강국, 경제 10대 강국에다가 군사 강국인 우리 둘에 합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12년에 김대중하고 김정일 만나서 공항에서 껴안고 이런 거 상상했어요? 누가 상상했습니까? 아무도 상상 못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감격하고 환호하고 눈물 흘리고 95%가 동의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위대한 지도자는 이렇게 원대한 꿈을 실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광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광복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주권을 제대로 찾지 못한 때입니다. 그래서 2013년이 오면은 남쪽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북의 김정일 비서와 대화, 소통, 합의해서 코리아 연합방을 선포하도록 해주자 이거야. 그렇게만 되면 서민 대중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 기업가들이 참 좋죠. 기회만 맞죠. 건설 장비 다 창고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다시 꺼내서 돈 얼마나 벌 겁니까? 이게 그게 서민이나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기업가들, 기득권한테 다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창창한 앞날의 연합방을 갖다가 우리가 이번에 못한다면은 뭐 60갑자 그런 거 있죠. 우리 결에 아마 60년 더 시련을 받으라고 하는 계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선대 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마련한 터전 위에서 우리는 아주 간다고 하자 이거야. 사실 우리 결에 모두가 꿈을 안고 삽니다. 내가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남인공성 분은하 로켓을 올리자. 를 보는 꿈을 많은 남북 민중의 마음에 있다는 거. 이게 될까 안 될까 하지만 꿈을 꾸고 있어요. 저도 무거운 가방 들고 평양에 갔다 맨날 두고 오는 수술 가방을 언젠가 찾아오는 소박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결의 꿈을 이번에 이뤄내자고요. 그리고 남북해의 8천만의 꿈을 반드시 2003년에 이뤄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